뇌에 칩 이식 공부할 필요 없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뇌에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BCI라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인간 대상으로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윗을 남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이라고 명칭을 하는군요. 네,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 뉴럴링크에서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실제로 사람한테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칩 이식을 받은 첫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경 자극 감지 거기서 양호한 초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사지 마비 환자 이런 분들을 이걸 연결하게 되면 이제 뇌파를 이용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의족 의수 같은 거를 내 생각으로 이걸 조절해가지고 마치 그냥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뭐 컴퓨터를 하거나 하는데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요거는 반대로 이제 이 칩을 통해서 내 뇌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는 그냥 뇌파를 읽어가지고 조작하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 뉴스 제목을 굉장히 잘 어그로성 있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제 실제 인간 대상으로도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머스크가 발표한 뒤에 중국 연구진 분도 뇌 무선 컴퓨터 장식을 이식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 모습과 경과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뉴럴링크보다도 우승하다라고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그럼 다 수행해놓고 머스크 발표에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긴 한데 머스크 발표 8시간 뒤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칩을 심으셨죠. 그래서 이 칩을 통해서 의수라고 하나요? 여기 손을 조작을 하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극복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네오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오는 뉴럴링크보다 덜 침습적이어서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어놓고 여기 무선 충전기 이렇게 되면은 베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자는 동안에 이렇게 충전이 되고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다가 이게 다 떨어지면 다시 자고 하면은 충전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모쏠 공대남이 5,000명과 미팅 후에 이제 결혼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챗 GPT가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모쏠 공대남께서 개발한 거죠. 챗 GPT를 이용해서 틴더를 이용해서 내 데이트 상대를 찾고 이제 미팅도 하고 결혼을 하는 AI를 개발해가지고 결혼 상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프로포즈랑 결혼 계획까지도 AI한테 맡겼다고 해요. 그냥 개인으로서 여성 5,239명과 교류를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막 채팅을 하루 종일 잡고 있어도 5,000명이랑 동시에 이렇게 채팅할 수는 없을 텐데 챗GPT를 이용해서 5,239명한테 다 메시지 보내고 막 다 연락해가지고 그 중에서 잘 되고 하는 몇 명만 추리고 프로포즈나 결혼 계획도 AI한테 시켜가지고 성공하는 분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겠죠. 아무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단 씨가 챗GPT와 직접 짠 알고리즘으로 인간관계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챗GPT한테 잘 입력해 놓으면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자단 데이트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틴더에서 괜찮은 여성을 분류하는 간이 알고리즘을 일단 개발을 하셨다고 하고요. 괜찮은 여성분들한테 자동으로 스와이핑하는 거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챗GPT API를 이용해서 틴더에서 자신 대신 매칭된 상대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작업을 또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그 짧은 기간에 무려 5,239명의 여성과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셨다고 해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이게 맞나 싶은데 여러 의미로 되게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자단봇은 이제 개발 기간 약 120시간이 걸렸고 총 비용 약 191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챗GPT 관련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 최근에 챗GPT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챗GPT에서 맞춤 챗봇 GPT를 호출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입력창에서 골뱅이를 쓰고 원하는 GPT를 골라서 그걸 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골뱅이를 하고 뭐 준내 거지 이런 걸 호출해가지고 얘한테 안녕 하면은 내가 원하는 GPT한테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수학이 필요할 때는 수학 잘하는 GPT, 코딩이 필요할 때는 코딩 잘하는 GPT 이렇게 골뱅이를 통해서 불러와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겠죠. 더 편리하게 좀 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GPT가
되게 잘 나가니까 허깅페이스에서도 오픈소스 AI 챗봇 메이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GPT스의 오픈소스 버전인 거죠. 이제 허깅페이스가 AI 모델들을 쫙 그 오픈소스나 이런 걸로 공개하는 곳이죠. 거기서 뭐 서버도 제공해서 인퍼런스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러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만의 이런 GPT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일단은 무료, 왜냐하면 오픈소스니까요. 무료로 구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모델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챗GPT는 이제 챗GPT 종류밖에 고르지 못하는데, 허깅페이스에는 메타의 라마2 이런 것도 무료로 공개돼 있고 미스트랄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막 조합해가지고 이제 GPTs를 만들 수가 있겠죠. 굉장히 편리하게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레그가 이제 문서 올려놓고 그걸 벡터화 해가지고 문서 기반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드는 거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은 아쉬운 기능인데, 그래도 이런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바 X에서 스킬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비슷합니다. GPTs 마치 골뱅이에서 불러 쓰는 것처럼 뭐 소카에서 렌트 같은 거 할 때도 클로바 X 검색창에 3박 4일 투싼 얼마일까? 라고 하면 이제 소카랑 연동을 해가지고 마치 GPT스나 플러그인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나 원티드 채용 이런 거나 트리플과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랑 이제 스킬을 통해서 클로바 X에서 연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선두로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GPT 스토어 그리고 GPTs 얼마나 쓰냐 약간 궁금하잖아요. 트래픽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GPT 전체 트래픽 중에서 2.7%, 그리고 미국 내 트래픽의 4.1%, 그러니까 챗GPT를 그냥 쓰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2.7%나 4.1% 정도만 아직 그 특화된 GPTs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를 보면은 GPT 스토어가 이제 처음 공개된 직후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때 일주일 동안 12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일로 끝나는 주에는 640만 명 선으로 좀 확 감소를 했죠. 반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료 이용자만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점점 싸지고 기술 그 인퍼런스 비용도 점점 싸지고 하면은 뭐 무료로도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스트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 모델이죠. 프랑스 회사에서 만든 모델인데, 미스트랄의 CEO가 GPT-4 성능에 근접한 새로운 오픈소스 AI 모델이 유출된 것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유출된 거 맞아 라고 한 거죠. 어떤 거냐면 미큐라는 모델이 4chan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그 익명의 4chan 사용자가 갑자기 미큐라는 파일에 링크를 게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거의 GPT-4에 근접하는 성능을 냈다고 해요. GPT-4 최근 거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거죠. 와, 이건 뭔데 갑자기 4chan에 올라온 모델이 왜 이렇게 성능이 좋지? 하고 봤더니 이제 미스트랄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킹이 된 건지 아니면은 직접 그냥 홍보용으로 이렇게 유출된 걸로 올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픈소스인데 거의 GPT-4에 근접하는 이런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진짜 요거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뉴스에 소개드린 건데 We have no moat and neither does OpenAI라고 오픈소스에 결국에 밀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GPT-4에 근접하는 성능이 오픈소스로 나왔으니까 발전을 시킨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큐 모델의 등장은 오픈소스 AI 분야에서 상업적 AI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유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영화 인셉션이 현실로 자각몽 헤어밴드 헤일로라는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경 기술 스타트업 프로페틱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헤일로라는 요렇게 생긴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인공지능 기반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영화 인셉션에서 이제 자신의 꿈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얘를 착용한 다음에 잠들면은 렘 수면 단계를 감지한 다음에 뇌에 신호를 보내 꿈을 꾸도록 유도를 한다고 해요. 신호를 쏴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가격은 $2,000, 거의 0.5 비전 프로 그 정도 가격에 이제 자각몽을 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시제품을 뭐 공개한 거고 아직 2024년 봄에나 베타 유저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공개돼서 막 사람들이 쓰고 막 후기 나오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구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바드가 이제 사진을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 AI도 달리랑 연결돼가지고 이미지 생성할 수 있었잖아요. 바드는 그게 안 됐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드로우 미어 미키마우스 하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작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뭐 딴 거 해볼까요? 비전 프로 하면 알려나? 뭐야? 아직 이 바드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코리안 아이돌.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이나 뭐 특정 인물이나 이런 거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안 해줍니다. 이게 되게 빡세다고 해요. Draw me a Korean. Here is an image of a Korean man. 퀄리티가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되게 사진처럼 나옵니다. 한복도 입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구글 소식으로 이번 주에 제미나이 울트라를 탑재한 챗봇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해요. Release on Wednesday.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뭐 목요일 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공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큰 뉴스인데 바드라는 이름이 이제 안 쓰인다고 해요. 사람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바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어느 게 뭔지가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냥 제미나이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드가 없어지고 이름이 제미나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울트라도 이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챗GPT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는 구글 원 서비스를 유료 구독을 해야지 제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150개 국가에서 영어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모바일 앱은 미국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 이후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GPT-4보다 MMLU가 높다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성능이 어떨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중으로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구글 소식으로 구글 지도에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지역을 더욱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채팅을 해서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모를 보자면 또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지역을. How about lunch? 하니까 이렇게 런치를 먹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속에도 이제 AI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구글이 AI를 만들어놨으니까 제품들에 하나씩 쏙쏙 적용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났습니다. 팀 쿡이 애플표 AI를 연말쯤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 노력을 투자했다고 하고 iOS 18에 관련 기능이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올해 말 공개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WWDC나 뭐 이런 데서 공개를 하려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은 뭐 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는 좀 지표가 있어서 애플이 은근히 AI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 AI 기업들을 애플에서 다 인수를 해가지고 사들이고 있어요. 2017년부터 AI 기업들을 인수한 건수를 보니까 뭐 MS, 메타 이런 거 12개, 11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애플은 21개의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AI에 특화된 기업들을 싹그리 다 사들인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 애플의 AI를 또 좀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또 메타에서 코드라마 70빌리언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소스 최강 코드 생성 모델이고요. 더 길고 복잡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센스도 상업적 무료 이용 가능해요. 이거를 변형해서 또 코딩해주는 AI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3개의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는 코드라마랑 코드라마 인스트럭트 공개도 하면서 코드라마 70빌리언 파이썬 버전을 또 따로 공개했어요. 아예 파이썬에 특화된 모델도 있습니다. 100억 개의 파이썬 코드 토큰을 또 따로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얘는 성능도 좋습니다. 제미나이 프로의 벤치마크가 69.4점, GPT-4가 68.2점인데 코드라마 인스트럭트가 67.8점으로 최강 모델들이랑 거의 인접한 성능을 보이는데 이게 오픈소스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코딩 생성 AI 쪽도 신기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코드 생성 AI의 알파 코듐이라는 게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인간 코딩 능력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코듐 AI라는 곳에서 알파 코듐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구조가 되게 신기하게 잘 짰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 흐름이라는 걸 통해서 알파 코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코딩 컨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이제 GPT-4로 그냥 푸는 것보다 알파 코듐을 적용을 했더니 코딩 정확도가 이제 19%에서 44%로 확 높아졌다고 합니다. 얘는 GPT-4에 적용을 했다는 거 보면 어떤 아키텍처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T-4를 이용하더라도 마치 그 MOE나 뭐 이런 구조처럼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 하는 곳이 있고 코드 이터레이트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잘 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겐 아키텍처 요소처럼 검사를 하고 그걸 피드백하고 하면서 개선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코듐 AI CEO가 알파 코듐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코드 생성 모델과
평가 모델 간의 의사소통 흐름을 가능해 하는 시스템 및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코드 라마나 이런 거에 발전하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발전하면은 이제 코딩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알파 코디움을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타 소식으로 메타가 10분 만에 집 구조 이해하고 자체 행동이 가능한 로봇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로봇인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집안 구조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move the soda can to the box라고 하면은 캔을 인지하고 그걸 집어가지고 박스로 옮기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pick the detergent pack 세제 팩을 집어라 라고 하면 팩을 집어가지고 drop in the red bag 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red bag에 넣었죠. 이런 거를 얘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로봇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기능들을 똑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빨래 개는 거 이런 것도 나왔는데 집안 치워달라면 다 치워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 이름이 이제 OK 로봇이라고 합니다. OK 로봇. 그 다음 소식으로 아기의 눈으로 본 AI, 인간 언어의 능력 비밀을 풀어낸다. 아기들이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이것저것 체험해보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한테 그 카메라를 달고 소리 녹음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AI를 훈련시키면 정말 아기가 학습하듯이 인간이 이렇게 학습하듯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해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의 시선으로 아기가 바라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진은 예상 정확도를 25%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62%의 정확도로 단어와 이미지를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배가량 높은 수치고 4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하면은 AI도 언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출발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제 아기한테 이제 뭐 고프로 달고 카메라 달고 해가지고 찍은 거니까 그 촉감을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 손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데는 아기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손을 통해 여러 행동을 하면서 이해를 했으나 AI는 이런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드저니가 그 니지저니라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그런 그림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니지저니 모델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림 같죠? 이런 거를 그려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그렸죠. 만화 같은 거 좀 그리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니지저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쪽으로도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1.1의 웨이트, 즉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온 거를 보면은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 1.0이 공개돼가지고 그 오픈소스 영상 생성 되게 잘 된다 하고 화제가 됐는데 조금 더 좀 퀄리티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일관성이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 생성 쪽으로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신 모델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LCM이라고 그러니까 빠른 비디오 생성인데 4스텝 만에 나온 데모라고 해요. 이게 아무튼 영상 생성도 되게 빠르게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이미지 투 SFX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새 이미지 있잖아요. 요것만 싹 올려놓으면 여기에 맞는 소리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성을 해보면 약간 물소리도 나고 이렇게 짹짹짹한 소리도 나고 진짜 이 사진이랑 어울리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쓰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방어 도구가 있는데요. 나이트 쉐이드를 쓰면은 모델에 학습해가면은 그 모델을 망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뢰 같은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나이트 쉐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5일 만에 25만 건이나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내 이미지나 내 저작물에 대해서 이걸 보호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의 직업이 동의 없이 AI 훈련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아티스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AI 뉴스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디지털